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레리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릴스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현금 저축해놓은 것들을 중간에 폭발을 한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직 남편이랑 통장을 정확하게 합친 게 아니어가지고, 남편도 따로 신용카드를 쓰고 저도 따로 신용카드를 쓰고 또 그 안에서 변동지출 예산 잡아서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저희가 대출금이 있거든요. 집에 대한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 이자를 내고 그리고 각자 신용카드를 내고 나다 보니까 정말 현금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금이 제로라기보다는 고정저축으로 해야 할 저축액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변동지출로 아무리 예산을 짜서 절약을 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저축을 하더라도 이게 목돈이 안 모여진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빨리 그러면 우리가 카드값을 먼저 다 갚아버리고 각자 용돈 생활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매월 1일부터 남편한테도 용돈 50만 원을 주기로 했고 저도 용돈 30만 원 안에서 이제 각자 용돈 생활하고 저는 또 따로 변동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장보는 마트 장보는 식료품비 그리고 생필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변동 지출 안에서만 예산을 짜서 현금 생활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주말 알바도 나가잖아요. 한 번씩 나가는데 주말 알바비 받아서 너무 좋아서 부수입 저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카드값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달 달력 보면은 음, 알바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가 어제도 알바를 다녀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바비를 모아서 저는 제 알바비는 무조건 부수입을 저축하거나 아니면은 대출금을 조금 갚는 데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카드값 메꾸기에 급급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지출 통제도 안 되고 정말 안 되겠다. 목돈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이거를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이제 가계부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 수입 17만 7천 원 정도 수입인 것은 제가 이틀 이렇게 저번 주에 이틀 나오면서 알바를 갔다 오면서 받은 수입이고요. 그리고 마트 장보기는 3만 3천 원 정도 소비했고 외식비 5만 3,100원.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앞에 맛있는 그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들기름 막국수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장해 와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에 다이소 안 가려고 했는데 일단 어제 다이소 한번 갔다 왔고 간식비, 커피 등 같은 경우는 27,300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고정비예요. 이제 제 휴대폰비, KT 인터넷비, 클로드 구독한 거. 이렇게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 생활비에서는 사실 빼도 되는 항목인데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비 5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제가 다음 주가 제 생일 주간이거든요. 다음 주가 제 생일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댁 친정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그 오디세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고, 친정 식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다음 주 주말에는,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돈 지출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 평일 주간은 정말 무지출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죠? 네, 저번 주도 지금 27만 8천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은, 고정비 한번 빼볼까요? 17만 5천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전주에 3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덜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도 원래 장을 좀 몇 개 봤어야 했는데 그냥 배민마트 장보기로 조금 소량만 받고, 그리고 월급 들어오는 주간에 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남편이랑 둘이 월급날이 같아요. 그래서 월급 들어왔을 때 이제 마트 장 좀 보고 생필품 몇 개 좀 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가계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가계부를 제가 쓰다 보면은 조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돈이 좀 안 모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남편도 되게, 아직 지금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9월 1일부터 용돈 5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각자 또 생활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뭔가 남편이 하나하나 돈을 쓸 때마다 막 눈치를 주게 되고, 아무튼 좀 되게,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겠죠, 이 과정도. 그러니까 뭔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 시행착오를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계부를 봤고요. 그리고 제가 속지에 이제 목적 저축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 왔거든요. 네, 이런 지퍼 속지에다가, 지퍼 속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적 저축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 신랑, 건강, 명절도 이제 결혼하고서 명절도 챙겨야 돼서, 명절, 또 대출금, 경조사, 생일,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재산세도 나오고, 주민세도 나오고 이래서. 그리고 모임 한 번씩 있을 때 큰돈 나가는 것도, 그리고 여행도, 위시리스트, 그 비상금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적 저축 바인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드판도 하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PPT로 만들어가지고 네, 뭐 코팅하거나 뭐 트레싱지에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저는 요즘 이렇게 그냥 색연필로 색칠하는 게 좋아가지고 색연필로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저축하면서 최대한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적 저축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드판을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목적 지출 바인더에다가 보드판 한번 넣어줄게요. 사이즈가 정말 괜찮죠?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목적 저축 이렇게 바인더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꽤나 목적 저축으로 할 게 많더라고요. 경조사 명절도 챙겨야 되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가족들 생일도 1년씩 챙기다 보면은 진짜 1년이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달 앞선 저축이 전 예비비로 목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 저축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목적 저축 바인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얼마 남겨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갑에 돈이 끝입니다. 자, 볼까요? 1,000원, 5,000원, 200원. 이렇게 해서 1,0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2만원이네요. 21,000원. 1,000원, 그리고 200원. 21,200원 남겨왔습니다. 이거는 동전은 제가 동전 바인더가 또 생겼거든요. 여기 500원, 100원, 50원, 1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일정 금액 모일 때마다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지폐로 바꾸던 아니면은 이제 조금씩 모은 거를 구분을 해서 갖다 주는 게 좋더라고요, 은행에서도. 그래서 이거 일정 금액이 다 차면은 은행 가서 지폐로 바꾸던지 아니면 통장에 넣던지 하려고 바인더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100원짜리 200원 넣어놓을게요. 21,000원은 제가 새로운 저축 속지가 생겼어요. 제가 속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은 한 2년 정도 꾸준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질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현생 마켓 현생 카페에서 그 당근 마켓 하는 게 있거든요. 중고 용품을 좀 싸게 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카페를 통해서 중고로 속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중고인데도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저는 너무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 속지를 살 때도 10,000원이 넘지 않는 것들로 사거든요. 그게 저의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속지 한번 소개해드리면 풍경 속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들을 저축할 수 있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명화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서 샀고, 또 이게 꽃다발 저축이에요. 꽃다발 접지도 가로형. 너무 예쁘더라고요. 살짝. 그리고 또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근데 약간 살짝 구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서 이 접지로 저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법을 조금 바꾼 게, 어쨌든 이 바인더 하나에 다 채울 목표로, 그리고 저는 이제 목적 저축 바인더도 생겼기 때문에 요 속지 하나 다 완성하고 그 다음은 목적 저축에다가 바인더 저축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많은 곳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면은 저도 헷갈리고 또 뭔가 폭파하는 기념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곳에 몰빵해서 집중을 좀 하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번에는 요 속지에다가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인더 폭발할 때까지, 저축 다 해서 폭발할 때까지 여기다가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는 10,000원 저축할게요. 저 요즘에 이런 수성 펜보다 색연필로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각사각 거리는 게. 뭘로 하죠? 제가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색으로 10,000원. 만원. 종합료입니다. 그리고 목적 저축 바인더에 제 남편 생일이 곧 다가오거든요. 10월 초여가지고 신랑 저축에다가 다 저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랑도 10,000원. 뭔가 제가 만든 이 보드판에 저축을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뭔가 더 재밌네요. 1,000원은 어디다 저축할까요? 천 원은 일단 저는 비상금으로 비상금이 아니고 제 금고 안에 일단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가 아주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짤 때 금고 안에 있는 돈까지 가지고 자 이제 다음 주 예산을 짜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또 예산 짜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변동 지출에 대한 그런 식료품비, 외식비 이런 식으로 짰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로 얼마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 구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일단 이 안에서 그 매일매일 주간 예산을 좀 빼가지고 그 다음에 데일리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 금액을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조금 해보면서 좀 다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변동비 바인더에 변동지출 바인더에
총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비는 지금 없네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외식비에서는 제가 또 돈을 한번 뺐어요. 그래가지고 2,000원 남았고, 병원 약제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22,000원 남았네요. 돈을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쇼핑 뷰티비에는 만원, 2만원, 3만원 남았네요. 생활용품비도 3만원 남았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없었고요. 교통비도 없었고요. 요요비에도 돈이 남았네요. 요요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네, 끝이네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예산을 짜야 되는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6만원. 계산도 잘 안 되네요. 7. 네? 127,000원이고 금고에 있는 돈도 좀 털어가지고 예산을 좀 제대로 다시 쪄보려고요. 천원짜리가 많습니다. 50, 1, 2, 3, 4, 6, 7, 8, 9, 10, 11? 맞나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영,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영,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맞네요. 그러면 11,000원이죠? 그러면은 일단 총 143,300원이 있고 제가 다음 주에 8만원 정도 교통비가 나가고 그리고 제가 6만원 정도로 환급을 받거든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선결제로 빠져나가는 8만원이 있어야 돼가지고 8만원을 하면은 8만원을 일단 통장에 둬야 돼가지고 1,000원짜리가 많으니까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만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000원이죠? 자, 2만원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는 6만원이 아니고 8만원이죠. 8만원. 하나, 둘, 셋, 넷.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잔돈이 많아가지고 2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4, 5, 6, 7, 8, 9, 10, 7만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8만원이죠? 8만원은 제 교통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줘야 편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교통비가 그 KPS 매월 18일마다 빠져나가고 그 18일 당일에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8만원. 8만원 선결제입니다. 선결제 8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환급된 것들은 제가 다시 저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8만원. 이거는 제 지갑에 바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더 세어볼게요. 8,000원. 4만원. 73,000원 맞죠? 73,000원은 총 어떻게 하느냐. 제 데일리 지갑에 다음 주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리 지갑을 안 들고 다니니까 돈을 매일 얼마를 썼는지 막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시댁 모임, 친정 모임 2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말에 많이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제가 5만원 챙길게요. 하나, 둘, 셋. 됐나요? 하나, 둘, 하나. 잠시만요. 계산이 안 된다. 3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 예? 여기 5만원. 5만원. 토요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영화 보고 저녁 먹고 하기로 해가지고 팝콘도 먹고 해야 돼서 주말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친정 모임인데 친정 모임 2만원 다 넣을게요. 한 2만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일이라 제가 들 돈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만원 그대로 넣고요.
3,000원은 평일에 어디 넣지 않고 그냥 비상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3,000원은 그냥 저축을 할까요? 뭔가 저축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말에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저는 이건 저축을 할게요. 또다시 온 풍경저축. 풍경저축 3,000원 남아있죠? 3,000원 여기 있네요. 그대로 3,000원 저축할게요. 됐습니다. 와. 이렇게 저축 다 해봤고요. 사실 제 가계부나 이런 재정 상태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뭔가 활기차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힘을 내봐야죠. 힘을 내고 그리고 제가 내일 알바한 거 또 돈이 들어와요. 8만 원 정도. 그래서 그 8만 원은 또 저축, 목전 저축에 좀 넣어주고 이렇게 또 생활을 하면 되니까 또 한번 힘내서 또 이번 주간을 잘 살고 또 제 생일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또 보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계부 현금 생활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키우는 데이지인데요. 정말 많이 컸죠.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데 너무 귀엽고 뭔가 희망찬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희망 가득한 이번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